우리는 손흥민을 밀착하게 수비하여 슛을 할 기회를 주지 않았지만 문제는 슛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튀니지를 이긴 후 베트남을 6대0으로 꺾자 여러 외국 매체와 축구 전문가들은 단 한 달 만에 대표팀의 놀라운 변화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국내 언론은 베트남을 상대로 6대0의 승리보다 한국의 공격적인 경기 스타일에 중점을 두었으며 9월 웨일스와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친선 경기에 비해 큰 발전을 이루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팬들은 이러한 변화가 손흥민의 무언가 덕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한국 대표팀에서 어떤 점을 주목하고 있는가? 그리고 손흥민의 무언가가 변화의 중심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는 포트볼 매거진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유르겐 클린스만 감독의 지도 아래 축구대표팀은 9월 13일 사우디아라비아를 1대0으로 이기고 이어 튀니지 4대0, 베트남 6대0으로 큰 점수차로 승리하며 3연승을 달성하였습니다. 최근 3경기에서 한국은 11골을 넣고 실점하지 않았으며 클린스만 감독은 취임 이후 연속적인 패배에 대한 비판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베트남을 6대0으로 이긴 것이 과연 자랑스러운 일인가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피파 랭킹 95위의 베트남을 상대로 유럽의 클럽에서 활약하는 한국의 주요 선수들을 투입하는 것은 낭비라는 의견이 있으며 적어도 10대0으로 이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러한 의견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팀 간의 큰 능력 차이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아시안컵이나 월드컵 예선에서 방어적으로 경기하는 말레이시아와 태국에 패한 적이 있다고 지적하며 이런 현상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였습니다. 작년에 영국은 헝가리에 0대4로 패했는데 이것은 100년의 영국 축구 역사 동안 처음으로 홈에서 헝가리에게 4골 차로 패한 것이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상대팀이 수비 중심으로 경기를 할 때 한국이 어려움을 겪는다고 지적했으며 진정한 강팀은 약팀을 설득력 있게 이겨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튀니지와 베트남을 상대로 한 한국의 공격진의 퍼포먼스에 주목하였습니다. 손흥민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클린스만 감독이 공격진에게 많은 요구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빠른 패스, 공간 침투, 그리고 연계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선수들은 자신의 포지션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하게 움직였습니다. 선수들은 서로 조절하며 경기장에서의 퍼포먼스가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또한 일부 팬들이 강인이가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포지션을 바꾼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하며 선수가 큰 그림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확실히 한다면 경기장에서의 위치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오른쪽, 왼쪽 혹은 중앙에서 뛸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때로는 경기가 불리하게 진행될 때 그는 더 낮은 위치에서 공을 받아 동료 선수가 더 앞서서 공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도 언급하였습니다. 손흥민의 인터뷰를 들은 많은 축구 전문가들은 그가 전한 바를 바탕으로 클린스만 감독이 공격진에게 조직적이면서도 창의적인 움직임을 요구하며 동시에 공격진 선수들에게 큰 자유를 부여한다고 분석하였습니다. 일부는 이러한 전술이 주의하지 않으면 이중 날카로운 칼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영국의 사우스게이트 감독과 클린스만은 고정된 공격 모델에 중점을 둔 것이 아니라 선수들 사이의 창의적인 움직임과 협력을 강조합니다. 수비가 강한 팀을 만날 때 공격은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그러나 벨링햄의 등장으로 영국의 공격이 창의성과 파괴력에서 완전히 변화하였습니다. 몇몇 전문가들은 영국에 벨링햄이 있다면 한국에는 현재 높은 경기력을 보이는 젊은 선수 이강인이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이강인의 발전과 그의 국가대표 기본 라인업 진입은 한국의 공격 라인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그들은 또한 이강인이 손흥민, 황희찬, 조규성과 결합될 때 한국의 공격 스타일이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다른 일부 전문가들은 베트남과의 경기에서 6골을 넣었고 각 골이 다른 공격 패턴을 보였다는 것은 한국의 놀라운 발전을 보여준다고 평가하였습니다. 그들은 클린스만 스타일의 감독들이 고정된 공격 모델을 구축하지 않고 선수들에게 적극적인 침투와 조합을 요구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러한 스타일은 특정 모델이 없기 때문에 상대팀의 수비가 어렵지만 선수들의 능력이 감소하면 공격이 의미 없어질 수 있다는 그림자면도 있다. 그들은 또한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경기 이전에는 선수들이 팀 플레이에 녹아들지 못한 느낌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스트라이커로 뛰면서 이 위치에 완벽하게 적응하기 시작하면서 한국의 공격 스타일은 큰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골과 네 번째 골을 볼 때 많은 이들이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보여준 것처럼 중앙 공격수로서의 움직임과 공간 침투 능력을 보여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한국의 세 번째 골 상황입니다. 황희찬은 빈 공간으로 이동하여 손흥민으로부터 패스를 받았지만 손흥민은 빠르게 뒤를 보고 자신을 마크하는 선수가 없음을 파악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는 빠르게 볼을 받고 앞쪽으로 전진하면서 베트남 수비진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손흥민은 수비 라인 뒤에 빈 공간을 인식하고 그곳으로 이동하면서 이재성에게 패스하였습니다. 이재성의 패스는 마크를 받지 않는 손흥민에게 갔고 비록 슈팅 각도는 좋지 않았지만 손흥민은 조규성에게 패스하여 베트남 수비의 자책골을 유발하였습니다. 전문가들은 계속하여 한국의 네 번째 골 상황도 세 번째 골과 유사하게 베트남 수비진의 반응을 분석하였습니다. 이강인이 볼을 받아 손흥민에게 강한 패스를 보냈습니다. 손흥민은 볼을 낮추고 받으면서 앞 상황을 빠르게 살펴보았습니다. 스톱 모션을 볼 때 손흥민 앞에는 단 한 명의 베트남 수비수만 있었으나 그가 볼을 받자마자 베트남의 수비수가 급하게 앞으로 나와 그를 차단하려고 하였습니다. 이때 손흥민은 뒤쪽에 빈 공간이 있음을 알았고 왼쪽에 황희찬에게 패스한 후 그 공간으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황희찬의 정확한 패스로 손흥민이 볼을 받고 슈팅하여 상황을 마무리하였다는 것이 전문가의 평가였습니다. 그들은 또한 이 두 공격 상황을 볼 때 볼을 이동하기 전에 손흥민이 뒤를 돌아보며 자신의 움직임을 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수비수가 앞으로 나와 그를 차단하려 할 때 그 수비수 뒤에 공간이 비게 될 것임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동료에게 패스하기 전에 그 공간으로 침투하기로 결정하였고 이로 인해 상대팀의 수비수는 그를 따라잡지 못하였습니다. 이 분석을 듣고 많은 축구 팬들은 이 분석자들이 토트넘에서의 손흥민을 정말로 깊이 연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손흥민이 한국 대표팀에서도 토트넘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플레이하며 이강인의 패스와 함께하는 그의 침투는 완벽한 조화를 이루기 시작했으며 세계 최고 수준의 공격을 보여주었다며 많은 팬들의 공감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손흥민이 중앙 공격수로 대표팀에서 뛸 때 한국 대표팀의 공격력은 크게 변화하였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이전에 벤토 감독 아래에서 오른쪽 윙으로 뛰었던 황희찬은 이제 왼쪽 윙으로 이동하였습니다. 현재 황희찬은 프리미어리그에서 5골을 기록하며 골 기회를 환산율과 상황 종료 능력을 뛰어난 성과로 보여주었습니다. 대표팀에서의 그의 왼쪽 윙 공격 능력 역시 많은 팬들의 공감을 받았습니다. 많은 축구 전문가들은 한국의 가장 큰 약점은 수비 라인, 특히 6번 포지션의 수비 미드필더라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들은 이 포지션에 능력 있는 선수가 제대로 뛰고 기여한다면 한국은 아시안컵에서 일본을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분석 역시 많은 팬들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매일 더 나은 영상 제작 열정을 타오르게 합니다. 이상 풋볼 매거진이었습니다. 매일 더 나은 영상 제작 열정을 타오르게 합니다.